집권당에서 그리고 또 거대 여당에서 이렇게 젊은 정치인 쫓아내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당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도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당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아무래도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씨라고 지금 여기서는 저는 좀 통일하겠습니다.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지금까지 얻지 못한 특혜, 그것도 제가 SNS에 올렸는데 정말 울트라급 특혜를 받은 거거든요. 당에 가입한 지 지금도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권리당원이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럼 그 특혜를 받은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이 왜 침묵했는가? 민주당을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박지원 씨가 그때 대선 기간 때까지만 해도 내놓았던 메시지가 우리가 일부 당원, 특히 이제 민주당의 청년 여성 당원들이 동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씨가 지금 내쫓긴다? 저는 그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씨는 본인의 특혜를 받았고 그만큼 인지도가 올라갔으면 그 지점부터 차근차근 본인의 청년 정치 철학을 채워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언론 환경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는요, 기회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의 10년 넘는 인생, 그리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지금은 40대 중반은 거의 20년이 넘도록 민주당에서 청년으로서 있지만요, 인지도가 없어서 출마를 못합니다. 근데 그 인지도요? 그 기회조차 없었는데 어떻게 인지도를 얻습니까? 박지원 씨는 기회를 얻었고 인지도를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철학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언론에서도 박지원 씨를 내쫓는다, 이렇게 박지원 씨를 내보낸다, 배제시킨다, 청년을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러는데요. 그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박지원 씨가 억지를 부리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발은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박지원 위원장에게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10년, 20년씩 고생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야말로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는데 박 위원장은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정말 주목받는 자리에 있었다가 계속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당내에서 역풍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전 위원장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박지원 전 위원장 지금 단기간에 그렇게 인지도를 높이고 했는데 또 다른 무엇은 특권을 바라느냐 하지만 그 자리에 앉힌 사람들이 이재명 그 의원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앉힌 사람들이에요. 윤호중. 예, 윤호중 같은 공동 비대위원장. 네. 그 자리에 앉혔고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왜 내쫓는다고 표현을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도 왜 내쫓는다고 표현을 하시는지 이준석 대표야말로 어떻게 보면 공당의 절차에 의한 겁니다. 그 윤리위원회가 이양희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윤리위원들은 이양희 위원장이 다 선임을 한 사람들입니다. 외부인들도 대부분 외부인이죠. 만약에 거기서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윤리위에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하면은 의도적으로 지금 당대표 측에서 몰아냈다고 하겠지만 지금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은 이른바 성접 때 2013년에 일어난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윤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왜 증거도 없이 하느냐고 하는데 이번에 윤리에서 징계를 내린 이유는 바로 지난 연말에 대선 국면에 나왔던 증거인멸 교사예요. 그거는 지금 어쨌든 출처에 대해서 그거 유튜브가 하는 이야기 주장한 데 대해서 왜 그것을 근거로 징계를 하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일단 유튜브에서 증거를 냈지만 그 녹음 테이프가 있고 또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절차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당했다고 봐야지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윤리위원회를 조정을 해서 억지로 쫓아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동의하기 어렵죠. 근데 지금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 등 2명에 네. 대해서 이 대법 확정받고 지금 한 분은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윤리위가 이분들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달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 시체에 칼질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형평성 논란이 있는 지금 것 같은데. 홍준표 그 의원이 그 시체 칼질을 한다는 것은 네. 오히려 이것이 형평성이라는 게 형평성을 따질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당 대표라는 그 엄중한 자리가 있어요.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당 대표고 지금 그 당원권이 정지가 됐지만 당 대표라는 엄중한 자리가 있고 또 대선 국면에서 그 이런 그 증거인멸 교사를 했던 것. 네. 이것은 증거가 지금 확실하게 나왔고 또 윤리위원장 이양희 위원장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윤리위원회가 사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아니다. 사법적 판단은 가령 뭐 수사기관은 이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만 네. 윤리위에는 윤리 강령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위 규정을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처벌 대상이 당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답니다. 네. 그러면은 당에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는 않죠. 그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거 뭐 수사가 한쪽은 끝났고 한쪽은 안 끝났고 이것 가지고 이게 그 과하다 그 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잣대가 안 맞는 거죠.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 연일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장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박지원 위원장은 책을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서로 다른 두 갈래의 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또 박지원 위원장이 누굴 만났냐?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뭔가 정치적 조언을 듣고자 했던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김종인 위원장은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의 멘토로 멘토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묘하다. 이게 뭔가 묘하다. 김종인이라는 고리로 젊은 두 정치인이 뭘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 송평론가께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두 사람의 교집합을 찾기는 어렵죠. 박지원 하고 이준석 두 사람 교집합을 찾기는 어렵고 전혀 다른 예, 사람들이죠. 단지 사실. 교집합을 찾는다면 김종인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네, 김종인 캐릭터.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원래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했고 국민의힘 또 비대위원장도 그렇습니다. 했고 그렇게 네, 했죠. 네. 책사죠, 예, 책사. 책사죠. 예, 예.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그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번에는 출마를 안 하는 게 맞다는 이 코치를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예, 안 들었다고 하고 네, 네. 또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 일부에서는 자기 대권 주자로 후보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한다 이렇게까지 예,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두 사람과 같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그 형성한다 뭐 그런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양쪽 다 그 대표를 해보고 양쪽 사정을 잘 아니까 네. 사정을 잘 아는 상황에서 그 코치를 그냥 한 거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 이번에는 어대명 어차피 이재명이고 그리고 이 이재명 그 대표가 그 대표를 출마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해야지 공천권도 갖고 자기 대권으로 갈 수 있는 정치적인 로드맵을 따지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민주당에서 경선이 과열되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사법리스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어차피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번에는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안 좋다. 이것이 김종인 위원장이 그 안에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코칭을 한 거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지금 좀 힘을 다시 실어주는 거죠. 원래 이준석의 멘토였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 한 자기 대권 조작까지 나간 건 좀 너무 나가고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어제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각각 봐야지 이것을 두 사람을 모아서 정치 세력 이거는 좀 너무 정치적 상상력이 뛰어나다. 뛰어난 것 아, 그렇군요.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조언해 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 대변인?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정치를 솔직히 조금 강단이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정치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러면 정말 청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청년도 소외계층입니다. 그러면 소외계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그 민생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철학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은 기사화될 수 있는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서 만나자고 하잖아요. 어떻게 안 만나줍니까? 그럼 만약에 또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이유를 대고 또 SNS에 또 논란거리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부터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왜 우리가 이준석과 박지원을 같이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그냥 나이대가 청년이다 말고는 교집합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혀 없습니다. 이준석은요, 당원이 뽑은 당대표예요. 근데 박지원은요, 당대표 출마뿐만 아니고 피선거권, 그러니까 그 출마 자격, 어디에도 지금 출마 자격이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없습니다, 자격이. 그런데 예외 규정을 본인한테만 달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나이가 28, 7인가요? 그러면 어린 나이 솔직히 아닙니다. 땡깡이죠, 이거는. 정말로 사탕 달라는 땡깡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땡깡인데 이것을 우리 언론에서는 그런 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물론 부족한 언론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 들어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도 박지원한테 이제 출마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왜 본인이 이렇게 이슈화 시키는지를 모르겠어요. 박지원 씨는요. 정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약간 토사구팽, 쓰다버림,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것은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고는 또 특히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차기 당대표 네. 1순위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기 당대표 그 1순위 그 부분은 그 본인이 이준석이 20% 나오고 안철수가 19%인가 뭐 이렇게 나왔던데 네네. 그거는 당대표라고 하면은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일반 국민이거든요. 인지도 조사. 예, 인지도 조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역선택도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지금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준석 지지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중도층이나 이렇게 오히려 그것은 그때 1년 전에 그 나경원 후보와 경선했을 때 그때 당원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더 이겼기 때문에 그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도 여론조사 안에 역선택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이래라 했다는 것이 아직은 이 여당 대표로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걸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그 토사구팽 아니냐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은 주로 이렇게 얼굴 간판으로 내세웠던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을 옛날에 연예인들을 다 발탁을 해서 마치 무슨 큰 변화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이 어떤 당의 그 인지도를 올리고 이런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그 선거가 끝나면은 거의 다 팽당했어요. 팽당했는데 그것이 바뀐 것이 젊은 세대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조금 전에 이준석과 박지원 두 사람이 교집합은 일단은 없지만은 하나 교집합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 어떤 젊은 층의 어떤 소구를 하기 위해서 발탁을 한 거예요.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박근혜 키조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으로 발탁을 했어요. 그 손수조하고 두 사람을 박근혜 맞습니다. 키조 네. 이렇게까지 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준석은 혼자 컸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에게 뭐를 맡긴 것은 아니에요. 맡긴 것은 아닌데 본인이 정치 평론을 하면서 혼자 계속 10년 동안 야전에서 컸어요. 컸는데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10년 후에 똑같은 이유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유에서 박지원 위원장을 발탁을 했는데 물론 여기는 뭐 N번방, 뭐 불꽃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젊다는 것 그것으로 발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높은 자리를 줬어요. 비대위원장을 줬으니까 20대를 비대위원장을 줬으니 본인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무슨 뭐 거부 이준석급으로 안다 뭐 이렇게 하니까는 내 인지도는 이준석만큼 더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 그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나 아니면 그 발탁을 했던 그쪽 책임일 수가 있어요. 책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 출마 자체를 봉쇄를 하니까 그 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는데 출마 자체를 봉쇄를 하니까 물론 그 출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하지만 어쨌든 박지원 위원장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토사구팽 당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걸 봉쇄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 처음에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때 대선 때 급하다고 이렇게 데려다 그 발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대위원장까지 20대 비대위원장까지 맡긴 것이 저는 그때부터 패착이라고 봐요. 자, 이재명, 윤호중 책임론 나왔습니다. 이경 대변인. 책임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만의 책임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을 다 한 분 한 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꼬집어서 그 두 분만의 책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이미 그것은 과거에 벌어진 일인 거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더 문제인데요. 토사구팽이라는 얘기가 뭐 박지원의 수식으로 좀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원 씨는 분명히 청년들이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이렇게 큰 특혜를 받은 청년이 있었을까요? 그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에는요, 정말로 박지원 씨보다 지금 앉아있는 저보다도 더 유능하고 아직 보석이 되기 위해서 될 수 있는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이 청년들이요, 그 일선에서, 선거 일선에서 얼굴도 보이지 않고 언론에 보이지 않고 당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다 일을 합니다. 이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때 당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중앙에서 얼굴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돌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 청년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본인이 움직여야 됩니다. 본인이 뭔가 계속 도전을 해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 솔직히요. 저도 청년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말이 MZ세대고 80년대생이라고 하지만 저도 앞에가 40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청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냐? 경제적인 부분에 가장 많이 부딪힙니다. 정치권에서 청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졸업 이후에 취업하면은 버티지 못합니다. 취업도 안 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당에 부르면은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역량을 쌓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또 백수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N번방 불꽃으로 활동을 했다. 참 좋은 활동한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박지원 씨도 누군가는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20대 후반이 됐으면서도 취업하자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경제적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가정에서 20대 중후반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뒷받침되고 너의 꿈을 펼쳐라라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청년 정치를 얘기한다는 것이 참 우리 민주당에서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냥 선언적으로 기회를 주겠다. 양성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양성할 기회를 좀 줬으면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본인이 쌓아온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까지도 열어줘야 됩니다. 최소한에 아주 최소한에 그러면요.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회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턴 기회라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각계전투식으로 본인이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봐서 무슨 박지원 씨는 토사구팽이란 말을 할 자격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솔직히 청년 정치 잘하겠다는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인지도가 없다. 그럼 그 인지도, 박지원 비대위원장 인지도 있습니다. 그 인지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기회를 열어준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내에 비판을 막 하면 인지도가 쌓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오래 있었던 청년들은 당내의 비판을 요령껏 잘합니다. 한 선까지 합니다. 그 비판선이 어디냐? 그럼 이 민주당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발전할 수 있을까? 발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죽으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